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유장준입니다. 뭔가 본인이 좀 독립을 하고자 하는데,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 몇 년간의 직장을 생활을 하다가, 프리 에이전트, 프리랜서, 1인 기업, 뭐든지 간에 이제 내가 독립을 해서 좀 수익을 내면서 생존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는 더 큰 꿈이 있지만 일단은 1인 기업으로서 나의 인지도를 높여서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2016년 겨울부터 지금 3년 하고 몇 개월 됐으니까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제 1인 기업으로서 독립을 하려면 자신의 어떤 분야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분야가. 근데 대부분 분들이 뭔가 주변을 둘러보면 다 굉장히 다 계획적이고 정말 좋아하는 게 있고 한우물을 파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현실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은 10년, 20년 했는데 나의 경력을 어떻게 누구한테 내세우자니 뭔가 좀 약하고, 나의 전문 분야를 내 스스로도 말하기에 부끄럽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무 그런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계기만 있으면 됩니다. 저의 예를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2002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었고, 사실 회사를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 한켠에 항상 너무 약간 죄의식이라 할까? 약간 좀 부끄러움? 회사를 너무 많이 옮긴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어떤 그것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거예요. 나의 전문 분야가 뭐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진짜 종이 한 장을 딱 꺼내고 연필을 딱 쥐고 막 여러 가지를 썼었어요. 저의 경력도 써보고 모두 써보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써보고, 막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하얀 백지 위에 쫙 쓰는 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어떤 기법을 통해서 뭔가를 작성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나의 경력이 내세울 게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당연히 세일즈라는 단어였어요. 세일즈는 직장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왜 그런가 해서 생각해 봤더니, 세일즈를 내가 계속 했었지만, 계속 그 업계에서 영업을, 고용인으로서,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으로서 일할 생각만 했지, 그거를 어떤 키워드를 삼아서, 그거를 어떤 주제로 삼아서 무언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생각은 내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거죠, 그거를. 그런데 그게 계기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2015년에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제가 스타트업에서 했거든요. 스타트업에서 영업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휙 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세일즈를 하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도권이었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나이 드신 분도 많았고, 그런 어떤 뭐랄까, 그냥 정말 우리 정말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것도 글로벌 기업에서, 그런 데서 그냥 낑겨 있다가 제가 스타트업에 와보니까, 스타트업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경청을 하는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내가 했던 경험들이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었구나. 내가 했던 그 경험들을 잘 모아서 잘 살리면 사람들이 내 말에 경청하겠구나 라는 것에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진짜. 저는 이제 그게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일즈라는 것을 주제로 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세일즈라는 것을 이론과 또 저의 경험을 모아서 잘 정리를 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잘 내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교육을 해드리면 나도 좋고 그들도 좋아하겠다. 서로 윈윈이 되는. 지금까지는 그냥 돈만 벌었다면 직장 생활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나도 그럼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너무 기뻤어요. 진짜 약간 내가 하찮게 여겼던 나의 경험들, 내가 미처 몰랐던 경험들, 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기존의 사람들 말고 다른 영역의 사람들은 나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를 정말 높게 평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독립을 하실 때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경력 속에서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키워드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앞으로 주제를 삼아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게임은 끝이라고 봐도 돼요. 일단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를 그만두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당장 해야 될 것은 이야기거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나리오를 쓰셔야 돼요. 이야기거리, 컨텐츠. 그거를 작가의 마음으로 그거를 서술을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일즈라는 키워드를 딱 잡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그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거의 하루 왼종일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종일 아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어떤 케이스들도 계속 별거 아닌 케이스들도 막 억지로 기억해 가면서 막 끄집어낸 다음에 그거를 일단 글로 썼어요. 뭐 칼럼 형식으로, 뭐 블로그 형식으로 그걸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 플러스해서 거기에 어떤 약간 이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창한데, 뭐랄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경험의 집합만 하면 그냥 얘기거리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만의 어떤 체계로, 나만의 프로세스로 어떤 세일즈라는 그 키워드를 쭉 이게 나열을 한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저만의 이제 원칙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머릿속에 그냥 희미하게 경험으로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글로 표현한 거죠. 글로 표현해서 정말 2017년부터 거의 2018년까지는 거의 뭐 미친 듯이 컨텐츠를 생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퍼블리싱을 했죠. 퍼블리싱이라고 하면 대단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 하나 딱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주기적으로, 여기서 주기적으로 오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브런치, 네이버 블로그,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전에는 팟캐스트도 했었고요. 퇴근 후 1시간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는 제가 영업에 대한 뭐 이렇게 썰을 풀지는 않았고, 어차피 영업이라는 것을 이제 확대를 하면 비즈니스 그 자체가 되잖아요. 뭐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제 주변의 대표님들을 모셔다가 그분의 노하우를 물어보고 그분의 경험담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인기를 끌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거를 이제 구독도 하시고 또 청취도 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무료로 또 강연도 했었고요. 그럼으로써 강연이 끝나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시다 보면은 맞구나, 사람들이 저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그거를 다 기록해 놨다가 계속 추가를 했죠. 또 뺄 거는 빼고,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졸려하는 거, 재미없어 하는 거는 이제 과감하게 빼고,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것만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계속 그걸 트리밍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한 1년 남짓만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그냥 보통 명사인 세일즈만 딱 치면요, 제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검색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구글에서 세일즈라는 단어를 딱 치시면, 검색을 하시면 제 홈페이지,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홈페이지가 아마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그 위에 광고 두세 개는 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물건을 파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선생님은 강의를 하시거나 컨설팅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컨텐츠가 어울리지만, 저는 그냥 뭐 이게 물건을 파는데 뭐 그런 컨텐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어요. 어떤 새로운 일을 좀 하려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향수를 너무 좋아하세요. 향기 마케팅, 어떤 향수,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향수를 만들어서 뭐 몇 번 한번 팔아보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요즘에 향수 뭐 공방도 있고 이러잖아요. 뭐 이제 그런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몇 번 팔아봤더니 뭐 좀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업은 내가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 어쨌든 간에 뭐 바이럴 마케팅이건 키워드 마케팅이건 제품이 나오면 어쨌든 홍보를 하셔야 돼요. 뭐 페이스북 마케팅이건 무슨 마케팅이건 간에, 같은 브랜드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거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공신력을 갖고, 공신력이라고 하면은 뭐 검증된 뭐 라이센스도 좋고, 뭐 유명세도 좋고, 뭐 인기, 어떤 인지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제 1인 기업들,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뭐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프리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너무 맨땅에 헤딩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준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짠 하고 내보내니까 아무런 인지도가 없어서 결국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홍보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미리 할 겸 본인이 먼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완성하기 전에 일단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시고, 그러니까 천천히 그건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본인이 먼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굉장히 이제 헷갈려 하시죠. 아니, 내가 무슨 경력이 있어야 전문가가 되고, 내가 무슨 뭐 라이센스가 있어야 전문가 행세를 하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전문가를 하냐, 이러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그 집단,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존경할 만한 진짜 실력이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은 몇 안 되죠. 몇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말 진짜 전문가들보다 조금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불리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존하는 이 정말 시중에 있는 정말 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진짜 알짜배기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정말 실력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도 또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향사 얘기를 했는데 꼭 조향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전문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라이센스가 없어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럴 때는 전문가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고는 말을 쓰죠. 사실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한 말이 될 겁니다. 전문가라는 말은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예.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인플루언서냐 전문가냐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진 차이점이 됐어요. 그거를 구분하는 건 이제 거의 의미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문 지식들은 이미 구글에 있고 유튜브에 있고 도서관에 있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는 이미 10년, 20년은 넘었어요. 이제 그런 논쟁은 이제 거의 과거에 이미 마무리가 된 논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인플루언서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본인이 향기가 좋으면 그냥 향기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인터넷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블로그에다가, 또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뭐 외국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던데, 외국 유튜버 보면 정말 몇십만, 몇백만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 보면 그 향수 같은 것도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수 5가지, 뭐 파티 갈 때 뭐 어울리는 향수 뭐 10가지, 뭐 올 2020년 여름에 뭐 어쩌고저쩌고 향수, 뭐 정말 향수에 대해서만도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근데 본인이 향기 마케팅 또는 향수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컨텐츠를 못 만들어낸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디자인이나 미술을 전공했다고 쳐요. 그런데 나는 뭐 순수 미술로는 살아남을 생각은 뭐 예전에 좀 접었고, 이런 미술이라는 것을 대중화시켜서 사업화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 중에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1:1 고민 상담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상담할 때의 그 의뢰자의 얼굴 그 표정을 크로키라고 하나요? 굉장히 간단한 그 크로키로 이렇게 그려서 드리는 그런 걸 뭐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시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2019년에 100명을 했대요. 본인이 100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100명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어요. 뭐 인스타그램에 이제 크로키를 올리는 거니까 뭐 초상권도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초상권에 대해서 허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진도 같이 이제 올렸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분을 참 대단하게 보는 이유가, 어쨌거나 그분은 그걸 통해서 뭐 소위 말해서 수익도 조금 냈을 뿐더러 당연히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일단 100건이라는 엄청난 레퍼런스를 쌓은 거거든요. 그것도 동시에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그것을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하여튼 모든 게 이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지금 너무 이렇게 다 설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씨가 얘기했던, 너는 계획이 다 없어도 돼요. 그런 계획은 지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가능한 것부터 바이럴이 되게끔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게.